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을 민주당은 당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2심 무죄인 만큼 재판이 공정하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넘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선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타기 자판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선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이 1, 2심에서 조사했던 증거로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 멈추는지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강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어서 이제 내일 또다시 합의 기일을 잡은 건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내규상 적어도 열흘 전에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곧바로 내일 두 번째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일 지정 권한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확한 선고 시점을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난 2020년에도 전원 합의체 회부와 약 한 달 만에 선고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대선 전에 선고한다면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피선거권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둘째,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셋째, 극히 드문 경우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유죄 판결을 스스로 확정하는 파기 자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넷째, 파기 자판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피선거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 자판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선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없는 셈입니다. 그럼 또 이와 달리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질 않는다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해서 재판 정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바로 잡아달라고 헌재에 헌법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에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내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 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 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SBS 한성입니다.